자, 드디어 이제 linear regression을 SPSS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캡처를 대부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지금 똑같이 안 하셔도 집에 가서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리핏을 하게 되면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내 리서치 퀘션이 뭐였는데 이 SPSS를 어떻게 뽑아내고 어느 부분에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pendent variable이 4개 있다고 봐요. predict하고 dependent variable이 y고, 그렇죠? 그렇게 있다고 보고, 이때는 이제 multiple regression이 되고 linear을 쓰기 때문에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가 되고요. 이거를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 컨셉추얼한 그 variable 간의 상관관계를 analyze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regression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stat exam score를 dependent variable 넣고 sample size가 100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dependent variable 이제 여기 있는 stat exam이 되는 거고, 거기에 independent variable 이제 여러 개가 potential한 independent variable이 있었는데 analyze,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해서 linear regression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regression이 있어요. nonlinear도 있고, 뭐 best fit도 있고, 뭐 curve estimation도 있고, 뭐 automatic linear model, 뭐 여러 가지 팬시한 거 있는데 이거 다 그냥 사실은 잡기술에 불과한 거고, 처음에 들어가는 linear regression을 하이브리드 이렇게 extension 시킨 거에 불과하니까 너무 막 이런 건 언제 다 배워요? 뭐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하나 잘 배우고 나면 결국에는 이렇게 쉽게 갑니다. 자, regression analysis를 할 때 첫 번째 모델을 해봅시다. x1이 하나만 있다고 봅시다. x1만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쉬워요. dependent variable은 딱 슬래시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the dependent variable 되고, independent variable은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요 특정 independent variable math aptitude test score를 가지고 stat exam score를 predict하는, 얘네가 이제 요 안이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집어넣고 뭐 statistic 클릭을 하고, statistic 클릭한 다음에 estimate는 이제 intercept과 slope를 주세요. 그 slope value를 주세요. 그다음에 confidence interval 계산해 주세요. 그다음에 model fit, overall model fit에 그 R-square value 있죠. R-square value가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 그거 adjusted R-square value를 원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R-square change는 이제 나중에 이 중요한데 왜 안 클릭을 안 하냐면 지금 independent variable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change 할 게 없어요. 그 the model이니까. 그다음에 descriptive statistic, 뭐 partial correlation 달라고, 그죠? residual analyze 할 때는 이거 하면 되고. 아무튼 여기에 statistic에 뭐 잔뜩 있어요. 그 중에 디폴트 하시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OK 하고 나면 이제 OK를 하고 나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신텍스로도 똑같은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돌린 걸 신텍스로 표현을 하면 컴퓨터가 신텍스를 아웃풋하게도 할 수 있어요. 포인트 앤 클릭 해놓고 신텍스를 나오게 또 할 수 있고, 그 신텍스를 저장을 해서 그 지도교수님하고 일을 할 때는 아웃풋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셋하고 이 신텍스를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컴퓨터로 런을 하게끔 해서 이 신텍스를 보면 이 친구가 모델을 잘했구나 안 잘했구나가 알아요. 결과만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SPSS 여러분들이 하는 어나리시스는 단편적인 건데 직장 잡을 때 회사는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일들 다 신텍스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동료한테 넘어갈 때 그 신텍스를 줍니다. 여러분이 휴가 갔을 때 신텍스로 런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그만뒀을 때도 그 일은 계속 돕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리고 근데 협업을 하려면 신텍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꾸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하고 다른 사람은 또 어나운스를 하고 해서 30개, 40개 되는 프로시저가 한꺼번에 도는데, 뭐 여기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이러가 뭐 이러고 있으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혼자 디설테이션 하세요. 그냥 바깥에 와서 남은 돈 받으면서는 그렇게 프로들은 그렇게 일 안 하죠. 신텍스를 배우셔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신텍스를 배우셔야 돼요. 취직하려면.
그래서 SPSS 신텍스를 제가 좀 잘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칭을 하는 게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거 할 줄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되고 어딘가에 SPS 신텍스 트레이닝한 제가 트레이닝한 비디오도 있고 그래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descriptive statistic, 뭐 mean variance나 standard deviation 나오는 거고, correlation 나올 거고, 그죠? aptitude가 correlate 돼 있으면 bivalent correlation은 이만큼 돼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R-score가 overall model summary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 R-score value가 0.238. The approximately 23% of dependent variable variability explained by your regression model인데 regression model 안에 x1이 있으니까 x1이 먹었는데 23% 먹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Adjusted R-score 같은 경우는 independent variable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막 파티를 했는데 50명 초대했어. 그러면 피자 한 판 시켜놓고 뭐 50명 초대하면 하나도 안 남잖아. 그럼 좋은 파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알찬 파티는 어때요? 딱 2명이서 먹었는데 깔끔하게 딱 먹어주고 잘 먹는 애만 불러가지고 딱 먹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moderate complexity,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 여기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퍼포먼스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2명이서 제대로 먹는 애들 불러가지고 딱 끝낸 거랑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가지고 한 판 시켜놓고 다 해가지고 끝낸 거는 이게 저 파티를 잘 먹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adjusted R-score는 그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에다가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좀 까주는 거예요. 까서 abuse 못하게 전부 다 엄청나게 다 invite 못하게 하는 게 adjusted R-score고 standard error estimate는 뭐냐면 이제 에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했잖아.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straight line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에러가 있어요, 없어요? 퍼펙트하지 않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에러가 몇 개 있어요? 많아요. 그 에러가 많을 거 아니에요. x-xy, y-y bar 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many 에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하는 사람들은 언제 뭐 한다? 뭐 많으면 무조건 평균 구한다. 그 에러의 평균이에요. 개념적으로 보면. 에러의 평균 사이즈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average error라고 그러지 않고 standard error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square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square root를 씌워줬기 때문에 그냥 더해가지고 다 더해서 divide by number of thing 하면 average라고 하죠. 근데 error는 다 더할 수가 없어요. 더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얘네들 막 먹고 지네들끼리 1인 each other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막 먹는 거 파지티브야 막 이러면서 막 먹어요. 그래서 그냥 다 더하면 안 돼요. square 해서 더해줘서 sum of squared error 한 다음에 그 sum of squared erro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divide by degree of freedom. 그때는 n이 아니라 이제 n-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한데 degree of freedom은 이제 얼마나 내가 정보를 썼나.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을 해서 그냥 외우세요. 뭐 n-k-1인가 뭐 그거 외우면 돼요. degree of freedom 나눠주고 그러면 그거는 뭐 average of variance, average squared error잖아요. 그래서 square root를 씌워주면서 standard error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럼 perfect fit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내 straight line이 설명을 다 해. 모든 그 데이터 지점을 다 지나가. 아까 스퀴즈 했잖아. 스퀴즈 해가 딱 맞아가지고 쫙 그냥 선이야 선. 내 모델이. 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가 0가 된다. 마이너스 네거티브 에러는 안 나온다. 그리고 에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모델은 perform worse 하는 건데 이게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모델이 딱 정해지고 나면 비교하면 되는데 그냥 50인데 큰 거예요, 작은 거 이렇게는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면 스케일이 0 to infinite이기 때문에 그래요. 0 to 1이면 되죠. R-square는 딱 돼요. 0면 뭐예요? 설명을 하나도 안 한다. 그렇죠? 설명을 하나도 안 한다. 근데 1이면 어떻게 돼요? 내 모델이 100% 설명한다. 그러면 R-square가 1일 때 스탠다드 에러는 뭐가 돼야 돼요? 크게 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interpretability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literacy가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안이 되는 거예요. 개인 눈이 되는 게 아니라
개가 뭐죠? 무슨 개지? 아무튼 그게 땡땡이 말고 개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고 읽히기 시작하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게 큰지 작은지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인덱스가 별거 없어요. 한 30개도 안 돼요. 여기서 베타 밸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R 스퀘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스탠다드 에러 사이즈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게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놀아요. 한 30개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알파가 베타가 뭐 어쩌고 뭐 왔다 갔다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 30개는 딱 개념과 숫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 통계를 컨커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나고. 30개는 외워야 돼요. 연습하고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이렇게 왜냐면 베타만 해도 어때요? 베타가 타입 2 에러 레이시라고 했다가 오늘 베타 웨이트 나왔다. 이 베타가 그 베타예요?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하면 남자친구가 뭐 베타 서버 뭐 게임 하는데 뭐 베타 서버 거기 들어갔는데 왜 그 베타는 이 베타가 아니냐. 베타 내라 막 이러고 막 아재 개가 어제 5만 원 냈다니까. 아재 개가 한 번 할 때 10,000원씩 내기로 했거든요. 아재 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5만 원 냈어요. 술 먹고. 그래요. 그런 거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오버롤 마들 끝나고 아노바 테이블이 나와요. 아노바 테이블은 이 B자를 어떻게 나눠 먹었는지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아노바 테이블은. 또 토탈 어마운트 B자가 있는데 토탈 어마운트 B자가 있는데 내 B자를 요거 주문한 양이에요. 주문했는데 리그레션 모델이 먹은 양, 그 다음에 남긴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긴 양이 number of thing이 여러 명이 모여서 남기니까 이제 normalizing 한다고 하는데 평균값 구한다는 얘기야. 이 평균을 구할 때 뭘로 나눠줘야 되는가가 오른쪽에 있어요. 리그레션 모델 할 때 independent variable 몇 명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degree freedom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만큼 먹었냐? independent variable에 평균적으로 얼만큼 먹었냐? 똑같죠. 그 값이 divided by 1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residual이 있는데 residual은 여러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몇 개냐? 그러면 여기 n p가 되는 거예요.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 되니까 98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걸 나눠주면 303. 한 개당 residual의 사이즈가 squared residual의 사이즈가 요만 303 정도 된다. 한 명당 squared residual이 요만큼 된다. 그리고 나서 전체는 전체 사이즈 오브 B자는 이건데 한 명 그 샘플 사이즈로 n-1으로 나누고 나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sum of squared value잖아요. sum of squared divided by n-1은 뭐다? variance다. 사실 여기에 variance of y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다시 한번 더. 여기 variance of y예요, 사실. sum of squared 어디였죠? sum of squared of y divided by n-1 했기 때문에 variance of y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값이죠. regression이 평균적으로 먹은 것과 residual이 평균적으로 남은 것의 ratio. 이것으로 나눠줬을 때 9,000 얼마를 300 얼마로 나눠줬을 때 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것을 F observed value 혹은 F test statistic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regression이 sum of square가 이제 유닛인 거예요. sum of square가 달러 예를 들면 9만 원이 9천 원인 거예요. 9천 원. 원은 9천 원은 평균으로 나눠 보면 평균적으로 9천 원인데 regression은 남아 있는 residual의 300원보다는 30배 큽니다. 다시 한번 돼요. regression이 설명한 양은 평균적으로 설명한 양은 남아있는 양보다 30배 큰 거예요. 그러면 regression이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잘한 거예요. 약간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데 내가 잡 오퍼를 받았는데 전 직장 오퍼 한 거보다 봉급이 30배 올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5야. 그 얘기 뭐예요? F 스태티스틱이 1.05야. 그럼 뭐예요? 내 봉급이 5% 올랐어. 뉴 잡 오퍼가. 그러면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어디 집을 바꿔야 되나요?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도 돼. 뭐 괜찮아. 뭐 어쩌고.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그거 갖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5% 가지고 목숨 낼 필요 없잖아요. 굳이 직장을. 근데 이게 30이면 어때요?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혼나죠. 그럼 바로 너한테 왜 물어봐? 당장 가. 뭐, 어디든지 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off the record 두세 배가 넘으면 이게 이 F observed value가 2 or 3 or 4 or 5 되면 굉장한 거예요. 1.1이란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잡오퍼가 지금 있는 직장하고 샐러리로는 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significant 할 수가 없죠. 2배만 돼도 딴 거 계산해 보자. 뭐 2배 준다 그래도 딴 나라를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가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4, 5, 뭐 10 이렇게 되면 안 봐도 P를 보나 안 보나 뭐다? 이 sig value를 P를 보나 안 보나 그러네. 보나 마나 P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significant value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작잖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이 F observed가 이게 크니까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P value는 sig value는 이게 끄트머리에 꼬랑지잖아요. 꼬랑지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F observed value 계속 커지면 꼬랑지의 사이즈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작아지잖아요. 작은 게 significant 한 거예요. 그럼 P value가 F observed value가 한 10 이상이면 얘가 0.001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around 1이면 어때요? 뭐가 나올까요? F observed value 1이면 P value는 얼마 정도 나와야 될까요? 약 0.5 언저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0.5. 그리고 이게 F observed value가 0.2나 0.3. 이제 새로 받은 직장이 봉급이 75% 깎였어. 그러면 P value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주 큰데 얼마가 맥시멈이에요? P value는 1이 또 맥시멈인 거예요. 0.7이면 어마어마한 P value가 되는 거예요. insignificant하게 너무 커서 significant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조합이 되는 머릿속에 degree of freedom이 커지고 냠냠냠냠냠 하면서 F 테이블을 보면서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regression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와요. constant는 뭐다? 슬로프를 intercept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EB가 슬로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weight 아까 말씀드렸죠. everything z value 바꾼 다음에 zx, gy 다 바꾼 다음에 regression 돌리면 요게 나오는데 intercept은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설명해요? intercept The expected value of y when all x are equal to 0 하게 되면 y의 값이 모델에서는 2.88로 줍니다. 모든 x가 0일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x를 뭔지 모르는 math aptitude score가 하나 1이라고 올라갈 때, 1 유닛이 올라갈 때 dependent variable, SAT, STAT, exam score가 0.124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모델이 estimate.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그 math exam이 예를 들어서 math aptitude가 100점 받았어. 그럼 얘는 stat exam 몇 점 받을까? 그러면 100 곱하기 0.1에서 12.4랑 2.88이랑 들어서 약 한 17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regression 할 수 있어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슬로프를 구한 다음에 미래에 x가 한 100쯤 들어왔다 치자. 그러면 dependent variable instead exam을 18이라고 predict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regression 모델을 뭘로 쓰는 거야? predictive 모델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predict 할 때 이 슬로프가 어디서 왔어요? 과거의 데이터로 왔죠. 그래서 머신한테 가르쳐주고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머신한테 predict를 하게 하는 것. 그게 멋있는 러닝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AI라고 사기를 치고 그냥 리그레션 모델을 확장시킨 건데 물론 이제 AI라고 할 때는 이제 아주 복잡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많은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컴퓨팅 파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메서드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리그레션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왜 안 가요? 자꾸 스탯이라고 하세요. 그냥 유행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에서는 그런 거 딥러닝 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 모아놓고 siloed 데이터 다 이렇게 쪼개서 했기 때문에 그냥 빅똥인 거예요. 데이터가 구슬이어야지 깨어서 서말이 돼서 무슨 보배를 만들지. 똥을 막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자꾸 만지면 똥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똥치로 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컨설팅 할 때 갈 때마다 데이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t-value고 significance value는 이 슬로프가 얼마나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 그렇죠? confidence interval 나오고. 그래요. 자, 해놓고 이제 첫 번째 했죠? 자, 조금 빨리 달립시다. 두 번째 할 때는 모든 5개 다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 넣고 한 방에 돌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오고 전부 다 때려 넣었다. 엔터라는 옵션으로 다 때려 넣었다. 신텍스 나오는 거고 descriptive 나오고 correlation matrix 5개 전부 다 dependent variable가 다 나오고 model summary는 5개 다 넣고 나니까 26.9%로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NOVA 테이블도 똑같아요. 그럼 디그리 프리드면 이제 5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5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계산해서 이제 6개. 평균적으로 한 개가 일한 양은 6.9이다. 그래도 6배나 크니까 상당히 significant 한데 보세요. p-value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tandardized solution, 아까 슬로프 다 나오는데 이거 재미가 없어요. 하나 넣어놓고 다 떼놓는 거기 때문에 재미없어서 어떤 전략이 재밌냐면 자, 블락드 디자인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블락드 디자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2개를 먼저 넣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정한 거예요. 얘 2개는 그냥 background variable에서 먼저 넣고 여기서 enter 옵션 대부분 하고 다음에 next, 여기서 next를 눌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개를 넣는 거예요. 내가 I'm interested in analyzing these 3 independent variables effect after control for the first 2 independent variables.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거는 요 3개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게 2개를 넣은 것에 비해서 얼마나 significant하게 바뀌었냐.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재밌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반드시 R-squared change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정보를 안 줘요. 우리가 말하는 이 3개가 한꺼번에 이 2개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가를 시켰냐를 안 주는 거예요. R-squared change 클릭하고 analyze하고 클릭 OK 하면 이렇게 이제 syntax는 enter를 먼저 하고 두 번째 enter 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거든요. 요것만 딱 틀려지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와요. 자, $1,000,000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first 모델은 뭐였어요? X1과 X2가 있었던 것이고 second 모델은 뭐예요? X1에다가 3개를 더 더한 거예요. degree freedom을 additionally 더한 거예요. 자, 보세요. additionally 더한 거예요. 그래서 R-square가 2.5에서 2.69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델에서는.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R-square change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요만큼 시작했는데 베이스라인이었는데 0.14만큼 additionally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R-square라는 용어를 씁니다. 델타는 marginally increasing 한 거니까 R-square change가 델타 R-square가 0.14고 그럼 1.4% 정도의 설명력을 얻은 거예요. additional한 2.5에서 1.4 정도를 얻어서 요 숫자에서 요 숫자 빼면 요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가 요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1.4%가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3개를 때려 넣으니까 증가했는데 significant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That's it. Multiple regression linear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거 더 이상 그 다음에 assumption 체킹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는 non-linear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딱 2시간 만에 끝냈죠. 개념하고 SPSS 돌리는 거고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리서치 퀘스천 잡고 요거 하려고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다 때려 넣는 거 재미없어요. 블락 딱 잡아서
블록끼리 해서 이 한 블록이 그 전 블록에 비해서 어느 정도 significant 설명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 보는 것. 이게 이제 multiple regression. 저도 사실은 뭐 수업하면 여기 2달 걸립니다. 여기까지. 1달 반이 걸리는 건데 어떻게 뭐 2시간 만에 왔네. 잘하니까. 유튜브 비디오 있다는데 아무튼 이 비디오도 다 녹화돼서 올라갈 거니까 즐감하십시오. 감사합니다.